수술대 위 지역의 심장이 멈췄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를 살렸고 은호의 간이 우진을 살렸다. 피로 얽힌 가족의 마지막 선택,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일부 수술실의 기적 마이너스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 준비한 심장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저는 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역 선배가 하얀 천에 덮인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 선배는 살 수 있을까요? 마취제가 몸속으로 퍼져 들어갈 때 지역 선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였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을까요?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집도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심전도 모니터에 삐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려웠거든요.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지역 선배가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식 시작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 그 사람의 심장이 지금 지역 선배의 가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가족은 지금 울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죽음 덕분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바라는 게 죄는 아닐까요?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야.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상철 아버님, 지역 선배의 아버지. 아버님은 저를 보며 미소 지으려 하셨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괜찮아. 우리 지역이는 꼭 살아날 거야.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지역 선배는 꼭 살아날 거예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시간? 4시간? 아니, 어쩌면 5시간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숫자를 세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아버님과 저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아버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큰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살았다. 지역 선배가 살았다. 이부 회복실에 기다린 마이너스 눈을 뜨기까지. 수술은 끝났지만 지역 선배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선배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제가 물었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깨어날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요? 거부 반응이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이 새 심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씩 들렸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선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대학 캠퍼스에서 저를 보며 웃던 모습. 은호야, 너 괜찮아? 그렇게 물어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제 고백을 거절하던 그날의 표정. 미안해, 은호야. 나는 비혼주의자거든.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선배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말해준 거였죠. 은호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김다정 어머님, 어머님,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좀 쉬어야지. 어머님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님도 못 주무시잖아요. 엄마는 괜찮아요. 근데 은호 씨는 쉬어야 해요. 지혁이가 깨어나면 은호 씨 얼굴부터 찾을 텐데 그때 이렇게 피곤한 얼굴로 있으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제가 선배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은호 씨 덕분에 지혁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은호 씨가 없었으면 지혁이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은호 씨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엄마가 다 알아요. 어머님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지역 선배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선배. 제가 다가가자 선배는 저를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은호야. 목소리는 작고 약했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네, 선배. 저예요. 저는 선배의 손을 잡았어요. 선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 살았어? 네, 살아 계세요. 다행이다. 선배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선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3부 우진의 선택 마이너스간 이식과 10억의 의미.
지역 선배가 회복되어 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제 친오빠. 아니 쌍둥이 남매. 우진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계속 투병 중이었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여자는 저였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그렇게 만든 거였죠. DNA 검사, 조작, 저를 찾아내서 우진의 간을 주게 만들려는 계획. 모든 게 계산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고성희 이사장님은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우진에게 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은호야, 내가 결정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순이 엄마. 저를 30년 동안 키워주신 진짜 엄마.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후회하지 말라고.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병원에 우진을 만나러 갔어요. 우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밝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호 누나. 우진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어때? 많이 아파? 괜찮아. 이 정도는.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나. 누나, 말 안 해도 돼. 우진이 제 말을 끊었어요. 누나가 나한테 간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 누나 인생이 더 중요해. 우진아, 진짜야. 나는 누나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누나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누나 인생 살아. 제발.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지역 선배와 통화를 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정해.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선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선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은호야, 정답은 없어. 내가 선택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선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간 이식 수술 진행해 주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우진이한테 10억을 줄 거예요. 그 돈으로 새 인생을 살라고요. 고성희 이사장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서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뒤에 잡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우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10억은 왜?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고성희 이사장님한테서 벗어나서 내 인생 살아. 누나, 우진아, 약속해. 이 돈 받고 꼭 행복하게 살 거라고. 응, 약속할게. 우진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남매가 함께 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한 일부가 우진에게로 갔고 우진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남매잖아. 그래도 정말 고마워. 우진은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우진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10억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누나, 나 잘 살게. 그래, 잘 살아. 그리고 가끔 연락해. 응, 할게. 우진은 기차에 올랐어요. 저는 플랫폼에서 우진을 배웅했습니다. 기차가 떠나갈 때 우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떠났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사부 고성희의 최후 마이너스 정신병원의 독백. 고성희 이사장님은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였죠.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우진이를 위해서 한 건데? 간호사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성희 이사장님은 조용해졌어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님은 가끔 병원에 들렀어요.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정 때문이었을까요? 성희야. 회장님이 불렀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고성희 이사장님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 이사장님은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우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약 드세요. 고성희 이사장님은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나? 고성희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성희를 잊어갔어요. 뉴스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여자, AP그룹 회장의 아내.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정신병원의 환자 중 한 명일 뿐. 1년 후 그들의 선택. 1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역 선배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 십장은 선배의 몸에 잘 적응했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은호야, 나랑 결혼할래?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결혼 말이야. 나랑 결혼하자. 선배,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내가 옆에 있어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평생 내 옆에 있어줘. 선배의 눈은 진지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네, 선배. 결혼할게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찬성하셨거든요. 우리 은호가 좋은 남자 만났네.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호 씨, 우리 지역이 잘 부탁해요. 어머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잘할게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은호야, 정말 예쁘다. 엄마가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다행이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뭘, 당연한 걸 가지고.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식장으로 들어갈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지역 선배가 보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선배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오직 선배만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하십시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지혁 씨, 지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선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지은호 씨, 이지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식장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돌아보니 우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얼굴, 밝은 웃음. 누나 축하해. 우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피로 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박성재 본부장님과 이수빈도 왔어요. 은호 언니 축하해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성재 본부장님도 악수를 청했어요. 은호 씨 축하합니다. 지혁이 잘 부탁해요.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박영나와 이지환도 함께 왔어요. 둘은 이제 공식 커플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영나가 말했어요. 고마워 영나야. 너도 곧 이렇게 되겠지? 제 말에 영나는 얼굴을 붉혔어요. 지환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환아. 박진석 회장님도 오셨어요. 조금 어색한 표정이셨지만 축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은호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혁 씨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럴게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육부 쌍둥이의 탄생 -3 생명의 기적. 결혼 후 1년. 저는 임신했어요. 처음 알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선배의 눈이 커졌어요. 네, 검사해 봤는데. 은호야. 선배는 저를 껴안았어요.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선배 아파요. 아, 미안. 선배는 황급히 저를 놓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봤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쌍둥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요? 네, 여기 보세요. 2명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2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선배. 응, 나도 봤어. 선배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이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요. 하지만 기뻤어요. 2배로 기뻤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선배는 저를 극진히 대해줬어요. 은호야, 이거 먹어. 은호야, 괜찮아? 은호야, 내가 해줄 게 뭐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조금 귀찮기도 했습니다. 선배, 저 괜찮아요. 그만 물어봐요. 그래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선배는 계속 걱정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선배, 저 이제 곧 나을 것 같아요. 응? 진짜? 네, 배가 자꾸 아파요. 그럼 병원 가자. 선배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참을 만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파. 은호야, 힘내. 선배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선배, 정말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진통은 계속됐어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줬어요. 조금만 더요.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첫째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으앙. 곧이어 두 번째 울음소리. 둘째도 나왔어요. 딸이에요. 아기들을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제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 선배, 우리 아기들이에요. 응. 정말 예쁘다. 선배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기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칠부 돌잔치와 모두의 축복. 아기들이 태어난 지 1년. 돌잔치를 열었어요.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친구들까지. 우리 손주들 어디 갔어? 엄마가 아기들을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 저는 아기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이 예쁘네. 엄마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 아기가 웃었어요. 돌상을 차렸어요. 아기들을 앞에 앉혔습니다. 자, 이제 뭘 잡나 볼까?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들은 마이크를 잡았고 딸은 청진기를 잡았어요. 와, 대박. 하나는 가수, 하나는 의사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기들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선배와 저는 아기들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은호야.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선배는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자. 네, 선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8부 각자의 행복 마이너스 그 후 이야기.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우진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우진아. 누나 덕분이야. 10억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어. 잘 됐다. 앞으로도 잘 살아. 응, 누나도. 우진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박성재 본부장님과 이수빈도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수빈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축하해, 수빈아. 언니도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수빈은 환하게 웃었어요. 박영라와 이지환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형수님, 저희도 곧 결혼해요. 지환 오빠가 말했어요. 그래? 축하해, 지환아. 형수님 덕분에 영라를 만났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서로 좋아한 거지. 지환 오빠는 웃었어요. 영라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은 여전히 슈조이 그룹을 이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인간적으로 변하셨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성재 본부장님이 말했어요. 그래? 뭐가?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회장님은 웃으셨어요. 정순이 엄마와 지강호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응, 덕분에 잘 돼. 다행이다. 은호야, 너도 행복하지?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님, 여전히 정신병원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박진석 회장님은 가끔 찾아가셨다고 해요. 성희야, 잘 지내고 있어? 고성희 이사장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대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욕심을 부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5년 후, 아기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아들은 정말로 노래를 좋아했고 딸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의사 될 거야. 그래? 멋지다, 우리 딸. 아빠처럼 멋진 의사 될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선배는 여전히 AP그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은호야, 나 오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선배.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선배가 잘한 거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여전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팀장이 되었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데 여기를 조금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후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반겼어요. 엄마, 다녀왔어? 선배도 저를 반겼습니다. 응, 다녀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진짜? 뭘로? 숙제 잘했다고?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고 선배와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은호야. 응?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응, 선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욕심만 부리다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화려한 날들 마지막 회 예측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도 화려한 날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달콤 예고실 다음에 또 만나요.